안녕하세요. 달빛 브리핑입니다. 2025년 9월 한밤중에 벌어진 기묘한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카드사로부터 날아온 알림 문자를 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는 사람들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사용한 적도 없는 여행 상품이 그것도 수백만 원어치가 본인 카드로 결제돼 있었던 겁니다. 강원 횡성에 사는 박 모 씨의 사례는 그 충격을 잘 보여줍니다. 새벽 사이 무려 12차례나 결제가 이루어졌고 피해 금액은 총 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가 구입한 것으로 표시된 상품은 해외 여행객을 위한 싱가포르 사파리 티켓.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행도 자주 다니지 않고 핸드폰이나 카드를 잃어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이름으로 티켓이 수백만 원어치 결제된 겁니다. 광주에 사는 30대 강 모 씨도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잠자고 있던 새벽 시간 그의 카드로 6차례에 걸쳐 60만 원씩 총 4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강 씨는 링크를 누른 것도 전화를 받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자고 있는 사이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결제처는 국내 여행상품 판매 사이트인 노린터파크였습니다. 결제된 상품은 모두 싱가포르 사파리 티켓이라는 동일한 종류의 여행권. 카드사들은 이미 비슷한 사례로 10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금액은 수백만 원대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충격은 피해자들이 카드나 휴대폰을 분실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분실 사고가 아닌 어딘가에서 카드 정보가 도용되거나 간편결제 서비스가 악용됐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결제는 사용자가 미리 등록해둔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등록해두면 비밀번호 입력이나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한 편리한 시스템이지만 누군가 그 정보를 빼낸다면 새벽 시간, 사용자가 잠든 사이에도 무방비로 결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결제된 시간입니다. 대부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사람들이 깊이 잠든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결제 패턴 또한 비슷했습니다.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끊어 여러 차례 결제하는 방식. 이렇게 하면 카드사 결제 시스템의 탐지망을 교묘히 피할 수 있습니다. 소액 결제가 반복되면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아침에야 알림 문자를 보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결제가 대부분 취소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사용된 여행 상품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티켓류였습니다. 사용기한이 짧고 환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범죄자들은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티켓을 발급해버리면 피해자가 결제 취소를 요청해도 이미 발권이 완료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피해자는 쓰지도 않은 상품값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카드사에 항의하며 결제 취소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일단 결제를 하셔야 하고 범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심지어 연체 이자까지 부과된다는 안내를 받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이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상품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고 가해자를 직접 추적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린터파크 측은 자사 사이트에서 결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2022년부터 판매하던 정상적인 여행 상품이며 부정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가 파악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내가 직접 이용하지 않은 결제가 어떻게 내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건이 보도된 이후 일부 카드사들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부정 결제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연체 이자를 면제하겠다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결제 대행사들도 피해 예상 금액에 대해 정산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늦은 대응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수백만 원의 금액을 결제 취소하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첫째, 간편결제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보안이 취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사용기한이 정해진 여행상품은 환불과 취소가 어렵다는 점이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셋째, 카드사와 판매사, 결제 대행사 사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소비자만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카드사에 즉각 연락해 해당 결제를 부정 사용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경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 같은 기관에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피해자가 모든 과정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과감히 해제하고 카드 사용 알림을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 반복 결제를 감지하는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일정 횟수 이상 결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부정 결제 발생 시 카드사와 피지사가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 나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험입니다. 새벽 사이 수백만 원이 사라진 피해자들의 절망적인 목소리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문자를 보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잠자는 동안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이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고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해야 할 금융 시스템 속에서 왜 소비자만 끝없이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사회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계좌에서 또 다른 부정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빛 브리핑이었습니다.